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의 테니스 경기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모든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문서보관소가 있는 곳이다. 수많은 자료들. 우리는 그곳에서 지난 2002년 경정 개장 전의 문서들을 어렵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륜경정법이 경륜사업하고 경정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통합된 관계법이었기 때문에 91년도 12월 31일 날 경륜경정법이 특별법으로 통과를 했지만 공단에서는 두 가지 사업 다 동시에 출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실 이게 일본에서 벤치하면서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잘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경륜경정법 중에서 경륜사업을 먼저 선행하자. 그리고 경륜이 어느 정도 사업의 진취 성과에 따라서 경정도 준비를 하자. 2002년 6월 18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경정이 한국 역사에 이름을 새긴 날이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탄생한 경정. 하지만 첫 경주가 이뤄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알까요? 제1경주 스타트합니다. 바깥쪽에 5번과 센터의 3번 탄력받고 있는 그 당시에는 경륜경정에 대한 인식은 공단에서는 좋았죠. 왜 그러냐면 경륜이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잘 됐고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이라고 우리가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봤기 때문에 공단의 미래가 경륜경정의 미래를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경륜경정, 경륜체육진흥공단의 주력이 스포츠 토토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스포츠 토토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경륜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륜이 어느 정도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더불어서 경정 사업도 하는 것에 따라서는 직원들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기대 속에 시작한 경정이었지만 그 시작은 풀 한 폭이 없는 불모지 같았습니다. 맨 처음에 경정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자라고 준비하고 우리가 경정을 그러면 일본은 지금 쓰고 있는 야마토 모터를 그때 2005년 야마토 모터를 우리의 모터하고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야마토 모터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좀 엉뚱하게도 과연 어떤 모터보트라는 게 여러 가지 기종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보트를 가지고 경정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경주 운영도 일본하고 동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최초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때는 결정을 못 내렸지만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이 이게 사실은 사행 산업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많은 그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할 것이라는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외부에서 일부 이 모터보트하고 관련된 외부 기관에서 이거를 노리고 선수 양성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는 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한때 우리가 지금 모터보트, 지금 경정 사업을 하고 있는 모터보트 형태가 아닌 그 제트스키라고 하면 PWC, PWC라고 그러죠. 제트스키, 1인승 제트스키로 경주를 하는 것도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상당히 심각하게 염두에 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던 시절에 아마 외부 기관에서 제트스키 선수 수상 오토바이라고 하거든요. 수상 오토바이로 할지도 모르겠다. 수상 오토바이 선수들이 한강에서 자체적으로 경정 선수 모집에 나중에 응모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한 적도 있고 한 6개월 정도 준비한 적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아무리 그래도 일본 모터보트 경정을 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시스템을 일단 그대로 갖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에서 최초에는 일본의 장비 기자재를 렌트하거나 또는 구입해서 경주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전국 모터포트 연합회라고 하는 전모련이라고 하는 그 기관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이제 경정 사업을 그 국내에서 시작을 할 때 그 어떤 그 기본 모토라고 그럴까 그런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소형 선박의 활성화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일본 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또 반대 의견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쪽에서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료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오로지 일본에서 가져온, 그것도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해서 자료가 아주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본 경정 CD 하나 우연하게 구해서, CD도 아니죠, 테이프를 구해서 아마 그게 아마 늘어질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로 가지고 수입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최초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정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일단 그 경주 장면을 먼저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뭐 수익 구조라 이런 것은 경륜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었죠. 어느 자신감이 있었지만 가장 걱정이 선수 양성, 경주 운영 속에는 심판 또는 심판을 관리하는 뭐 공정이라든지, 결국 크게 보면 경주 운영이죠. 경주 운영과 선수 양성,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고민도 많이 했죠. 특별한 대책도 없으면서 그때 고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 여건 주변 환경은 동경에 있는 도다 경경장을 본땄고, 이 건물이나 대식의 위치, 소파 방지 시설, 그다음 피트 아웃 하면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은 스미노의 걸 참고를 했고, 그다음에 경주 운영에 대한 매뉴얼, 심판, 경주 진행 이런 것들은 아마가사키 걸 본땄어요. 근데 최초로 일본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주 운영의 필수 인원이라고 하는 인원이 약 20여 명에서 30명 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알뜰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적어도 20명 정도에서 30명 정도는 심판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기 심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주 운영요원을 뽑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 운영 속에는 경주 선수 관리, 지금으로 치면 이야기하시면 선수 관리, 장비 관리, 그다음에 경주 운영, 심판, 공정까지 이 5가지의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거를 최초 시작할 수 있는 멤버를 한 25에서 30명 정도 선발한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일기 심판과 선수들의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네, 항해사 생활을 했었고요. 현대상선에서 2등 항해사까지 근무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 회사에서 엔지니어 일을 했고요. 저희 정비 업무하고 교육 업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역 새마을본부에서 근무했고요. 새마을 근무하면서 공단에서 이런 일을 또 모집한다고 해서 이쪽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수상레저 스포츠, 그 중에서도 이제 윈드서핑이라고요. 윈드서핑 클럽에서 클럽 운영을 했습니다. 경정에 대한 거 생소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공기업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이쪽도 근무하는 환경적으로 옮겨타게 된 과정인 거죠. 저는 경정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이제 나중에 갬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거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배를 타면서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영하는 걸 봤고요. 그걸로 해서 입사를 하게 됐고 또 뭐 공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전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체대 출신들을 뭐 특채라거나 아니면 체대 출신들을 우대하거나 이런 회사가 국민체육진흥운동밖에 없어요. 왜냐? 일반 행정직 외에 경기직이라는 체육직군을 따로 뽑는 데는 유일한 회사니까. 그래서 아마 체대 출신들이 그래도 가장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다면 아마 체육진흥공단에 내놨을까 그때 당시. 제가 뭐 면접 보러 왔을 때가 처음 이 경쟁력을 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횡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근무하면은 야 자연환경은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판을 10명을 모집하는데 220 몇 명이 왔어요. 220 몇 명이 왔는데 저희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이었어요.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10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오지 않고 9명이 최종 입소를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도 한 3개월은 소집을 안 했습니다. 7월인가고 소집을 안 해서 그때 많이 문의도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월 가까이 9월 말인가 몇 월 며칠 날 간편복장에 도시락을 지참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라고 유선 통보까지 전했습니다. 여름에 6월인지 아무튼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났으면 언제 들어오라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없어. 아니 합격을 했으면 뭐 언제까지 들어와라 얘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가 없어. 그러다가 10월 달이었는지 11월 달이었는지 어쨌든 연락이 와서 뭐 11월 20일 날 오래요. 그래서 2000년도 11월 20일 날 입소를 했어요. 심판들 11월 20일 날 입소하고 일주일 뒤에 11월 26일 날 선수들 입소하고 오시면 입소하고 그렇게 아유 일주일 맞아 빨리 왔어요. 우리가 일기보다. 날은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입사하던 날은 기억이 나죠. 아까 김기용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락 들고 저기 운영동 그 한 규통위에 갔죠. 갔더니 2층 층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어디 직원분 같은 분이 하나 서 있던데 알고 보니까 같은 동료더라고요. 그래서 생생하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할 때 어려움은요. 뭐가 어려웠냐면 제가 6개월 동안 무보수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교육을 받고 퇴근하고 그 일을 저는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를.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할 시간은 사실 충분했죠. 6개월 동안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또 가야 되고. 저는 항해사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정기 적금을 250짜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급으로 한 300 정도는 받았었는데 과연 이직 심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대가가 있을까도 걱정을 했었고요. 근데 막상 심판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무를 하는데 일당 23,000원인가? 너무나 적은 액수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것 가지고 생활도 잘 안 됐었고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후보생 들어오기 전에 대학 때부터 전산 전공이어서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CAD 일러스트 학원 강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경정을 접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경륜 선수였는데 경륜 이제 6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6기에서 이제 떨어지고 7기까지 떨어지고 8기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정 그 1기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정을 먼저 한번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8기로 이제 경륜 8기로 들어가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습니다. 예전 이벤트 회사 쪽에서 시간 나면 레크레이션 진행도 하고 학생들 뭐 수학여행 가면 그쪽 가서 같이 뭐 캠프파이어 하고 이런 쪽 그런 쪽 이벤트 쪽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늦게 다녀서 학교 4학년 재학 중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서 소개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벤트 회사였는데요. 학생들 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오면은 거기서 이제 기획 짜주고 이제 시간 짜주고 이제 그런 운영팀에서 이제 그런 근무했습니다. 우선 그때 경정이라는 걸 처음 접한 거는 스포츠 신문에 우연찮게 경정이 태동한다, 모터포트 레이싱이라는 딱 그 레이싱 그거 하나만 보고 무조건 한번 해보고 싶다 꽂혔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경마 기수 쪽에 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너한테 맞을 것 같다 한번 도전해봐라 이래가지고 저도 보니까 저한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체육대학 다녔는데 그때 강사 오셨던 분이 경정의 관계자셨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닐 때 경정이라는 게 있다. 그때 와서 이제 미사일이 처음 와서 그런 동영상도 보고 이제 있다는 거 알았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그때는 뭐 준비만 하고 있었지 막상 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할 때는 3대1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80명 정도가 제가 원서를 냈고 원서 낸 거는 저는 한 200명 훨씬 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3대1이라고 뭐 얘기 들어서 3대1로 있고 그래서 뽑힌 거는 60명. 그래서 60명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그리고 훈련 중간중간 이제 힘들거나 뭐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그때는 경정이라는 게 살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나가서 그리고 수료는 48명. 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되게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후보생들이 굉장히 그 갈팡질팡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도 사실은 배 타는 게 아니라 체력 훈련만 거의 많이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이게 맞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정 1기부터 지금 현재 16기, 17기까지 후보생 모집안 중에 저희가 경쟁률이 제일 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은 1기 때는 나이 제한 프리, 직업 프리 하다 보니까 뭐 의사, 그러니까 수상 쪽에서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자기가 관심 있던 사람은 다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옆에 면접 봤던 분도 그러지만 그때 당시 직업들이 화려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정 후보생 뽑는 그 경쟁률에서는 저희 1기가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제 좌우에 분도 다 기억나는 게 좌측에 계셨던 분은 그때 저희가 20대인데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됐나요? 문경, 아직도 기억나요. 문경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네. 그분이 뭐 수상 쪽에서 좀 자기도 뭐 그때 기억이 모터포트도 있고 뭐 그런다고 했고 옆에 분은 이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자기가 제트스키 2대 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은 그날 이후에 볼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잘난 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절실한 사람 있잖아. 영태가 좀 없어 보이고 막 고기 잡다 왔다고 막 이러고 얘기했잖아. 네, 이런 사람 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바다가 고향이라고 여기만 친구를 불렀으니까. 네, 절실한 사람 붙었는데 좀 재산 있다고 노래 불렀어? 숙소는 뭐 지금 저 반대편에 있는 건물인데 경주 운영동. 예, 정말 열악했죠. 겨울에 정말 추웠고 여름에 정말 더웠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경륜 후보생들이 있었던 경륜 후보생 숙소 훈련원으로 사용하던 곳을 경정이 물려받아서 사용하게 됐어요. 그 이제 경유는 영주로 가고. 네, 그때.
그때는 대박이었지. 그때는 호텔식. 그때는 거의 뭐 국가대표 수준의 식단으로 해서 저희가 또 체력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식은 뭐 너무 잘 나와요. 잘 나온 이유가 그 경륜을 그렇게 해먹였잖아요. 경륜 힘쓰는 선수들을 이렇게 해먹으니까 저희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와도 한 달 만에 다들 뭐 2, 3kg씩은 다 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선수만 먹는 게 아니라 경정 준비단의 모든 부서들이 다 그쪽에 있으면서 직원과 선수가 다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식사만큼은 아무튼 지금에 비유할 때 지금보다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2000년 11월 20일 월요일 딱 그때서 그때 뭐 준비물도 있더라고요. 뭐 네일하고 세면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하나, 의료보험 카드, 의료보험증 사본 뭐 그거 준비물. 다시 군대 간다는 느낌이 좀. 11월 18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후니까 기억을 저희들은 다 하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받은 거는 저희는 지금처럼 저희가 돈을 내고 들어온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훈련을 받는 게 1년간 무상으로 저희 훈련을 받고 12월 1일 이제 수료식을 한 다음에 원래는 그 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사정상 봉사도 늦어지고 뭐 경기장이 안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6개월을 놀았죠. 딜레이 되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훈련을 했죠. 그때는 6개월. 그래서 모의 레이스 같은 그런 이제 테스트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본상에서 게임을 했던 걸로. 토탈하면 뭐 1년 7개월 뭐 정도. 그렇죠. 1년 반 이상을 후보생 생활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1년이지. 공식적으로는 1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 과정. 훈련은 소속으로 있는 건 1년. 저는 그때 계급이 중사였고 해병대 2사단 전체를 교육 훈련을 시키는 훈련 교관으로 있었습니다. 총 10년 9개월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이제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일본에 이제 경정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좀 알아보고 얘기를 이제 들었었고 한 번에 하면 680명씩 교육을 시켰는데 한 차수에 돌아가면서 1년에 한 7번, 8번 교육을 시키니까 굉장히 무서운 교관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저는 해병대에서 IBS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사격 교관, 그다음에 유격장 교관, 그다음에 IBS 교관, 계속 교관 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고 정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특히 큰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뭐 군생활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큰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게 빨리 대처를 해서 아이들을 구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군대에서도 많은 표창을 받았었죠. 처음에 했던 거는 들어와서 이제 훈련원으로 이제 그 소속이 훈련원으로 이제 배정이 됐었고요.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심판하고 선수들, 후보생들 이제 양성, 이었었죠. 일단은 뭐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였고 어떤 뭐 국내에서 어떤 그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보다는 뭐 하나하나 그냥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었고요. 특히 경정 같은 경우는 물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경주를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지금까지 아직 그런 사망사고가 없었고, 경주를 위한 정말 경주를 하다 보면,
선수들 간의 어떤 도를 넘어서서 승패에 관한 어떤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사망사고가 나겠다. 우리도 뭐 없지는 않았어요. 많은 찰과상과 뭐 뇌진탕 사고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경정은, 한국 경정은 사망사고가 없이 이렇게 가게 된 거는 초창기에 선수의 어떤 도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2000년 12월 달에 이제 심판들하고 이제 선수들이 후보생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입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겨울에 이제 입소를 하다 보니까 직접 뭐 바로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일단은 그때는 주로 이제 체력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론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육을 이제 그때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훈련 교범 자체가 없어서 그 해군사관학교 학생들, 그 후보생들 가리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경륜훈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마교육원이 있었어요.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관들끼리 좀 많은 얘기를 좀 했었고. 경정 최초의 훈련원은 지금 운영동입니다. 저쪽 경주 직원을 사왔던 운영동이, 거기가 선수 숙소 겸 강의실, 후보생 숙소 및 강의실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장소는 필드 교육은 물론 모터부터 교육이 주였지만 기타 기초 체력 육성이라든지 다른 육들은 올림픽 조정 경기장에 전반적으로 다 썼고, 그다음에 수상훈련은 지금 워밍업장 있죠. 워밍업장이 주 수상훈련이었습니다. 워밍업 이제 처음에는 워밍업장에서 이제 뭐 승장 자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시계 보는 법, 이제 대시계 옆에 이제 또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뭐 이렇게 또 찍고 했었어요, 기억에. 네. 예. 그래서 워밍업장에서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강으로 갔죠. 한강에서 이제 폴대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쿠라 선생님이 이제 선수 데리고 이제 선회하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선수들 데리고 이제 편대 선회하는 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워밍업장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한강에서 많이 했죠. 겨울에는 반포 한강 잠원이구나, 디자이너 클럽에서. 숙소는 뭐 지금 저 반대편에 있는 건물인데 운영동. 예, 정말 열악했죠. 겨울에 정말 추웠고 여름에 정말 더웠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경륜 후보생들이 있었던 경륜 후보생 숙소 훈련원으로 사용하던 곳을 경정이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제 경륜은 영주로 가고. 네,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불티난가 하는 그 히타를 하나 틀어놓고 그 내무반에 뭐 우리는 그때 우리 뭐 생활관이죠. 생활관에 2층 침대, 올림픽 때 쓰다가 버려진 침대를 주워다가 개조를 해서 2층 침대에다가 놓고 각 방에 6명, 8명씩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추웠어요. 추웠고, 그때 당시에 피복 지급이라는 것들이 보면, 야,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 추리닝 그거 하나 입고 겨울을 난 우리 일기들은 진짜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리닝, 동계 추리닝인지 그게 하계 추리닝인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그것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처음에는 교육비밖에 없었죠. 선발하고 교육비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왜 경정이 개최 운영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비밖에 없었죠.
최소한의 수당하고 교육비밖에 없었죠. 상금이라든지 직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1기 교육도 6개월 교육받았거든요. 6개월 동안에는 저희가 점심 제공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었다 생각도 오히려 해요. 고마운 가정이었다 생각도 해요.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회사 지원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지원이 그렇게 충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원이. 왜냐하면 일단은 뭐 의식주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먹고 뭐 자고 입고 먹는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자는 거 뭐 어쨌든 뭐 훈련은 기존에 격리소 쓰던 훈련원 시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것도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입는 거? 입는 거 너무 부실했어요. 정말 그 겨울에도 그 얇은 일명 그 나일론 소재의 그 트레이닝복 이름도 안 까먹어요. 다크호스라고. 정말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이게 좀 더 좋은 양질의 제품을 좀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하루에 미사리 2바퀴씩 뛰는데 테니스화를 주고 이렇게 뛰라면 쿠션도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월 달이라 그때도 이제 좀 추웠거든요. 또 강가라 추웠기 때문에 추웠는데 왔는데 저희들 이제 피복을 나눠줬는데 피복이 거의 여름 추리닝에 두꺼운 티 하나 후드 후드티 약간 딱 이런 티. 네. 그거를 나눠주고 저희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는 추위를 견뎌야 뭐 몸과 마음이 정신 상태가 건강해진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바지 입고 수건 하나 들고 나와서 건포 마사지 하고 뭐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훈련을 했었고 건포 마사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네, 그렇게 열악하게 하다가 나중에 저희 끝물에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돼서 아마 독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원은 사실 많이 좀 열악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전략도 해야 됐었고, 뭐 또 일부에서는 또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 뭔지 그런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뭐 지원에 대한 어떤 이 내용보다는 일단은 이 사업을,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이 허가가 날 수 있다 없다 뭐 이제 그 부분까지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 그대로 장을 열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원이 좀 약하다 뭐 이제 그런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있었죠. 좀 너무 좀 지원이 빡빡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땐 추리는 여름 바람 술술 통하는 거 만능이었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내가 한번 속에 런닝을 입고 한번 나와가지고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했을 때가 배를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초반에는 배를 못 탔지만 나중에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할 때는 뭐 장비들이 없어서 저희 뭐 맨손으로 해야 뭐 감각을 익힐 수 있다 그래서 맨손에 맨발에 저 배를 그렇게 탈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초창기 경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시절 후보생이 받는 교육은 언제나 모험이었습니다. 맨발로 경정배를 타면 이 발바닥의 감으로 이 수평감을 더 잘 느끼지 않을까. 그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황당했는지. 그때는 말 그대로 피트도 아니고 피트도 옛날에 조정해서 쓰던 그냥 패기 폰트 그냥 놓고 그 앞에 이제 보트 놓고 턴마크 형식의 그냥 꽃갈 2개 놓고
계속 그냥 그것만 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안전장치도 하나도 없고 소파도 없고 펜스도 없고 그때는 뭐 거기 워밍업장 이렇게 상륙 작전을 많이 했죠. 같은 경우는 제 후보생 때에 기억나지만 비트가 없어서 벽돌 아시죠? 옛날 푸세식 화장실 아세요? 거기에다가 이만한 쇠말뚝 하나 걸고 줄을 걸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응가듯이 모닥불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출발 그러면 뚝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출발 안 했을 때 이 엔진은 시동이 걸려 있으면 계속 돌아가니까 출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달리고 뭐 잡고 있는 게 뒤에서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훈련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처음에 모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죠.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 2년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는데 그거를 다 하고 경험을 하고 구하기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전모련 전국 모터포트 연합회에 가서 장비를 모든 모터포트 그다음에 심판 장비, 경주 진행 장비 모든 기타 관련된 모든 장비를 그대로 사오려고 했었어요. 지금 사오려고 해서 그래서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었죠. 잘 돼서 거의 성사 지금까지 갔었는데 결국 성사가 못 되고 자체 개발을 했죠. 일본 아마추어 연맹 모터포트 연맹에서 한국 모터포트 연맹에 빌려준 거를 기부한 걸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초창 일기 양성 때 이럴 때를 갖다가 썼다. 한 2년간 썼다. 그래서 그때 그 쓴 것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모터포트도 우리가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개발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겁니다. 2001년도에 처음으로 배를 6대를 한국 그 경정협회 박석호 회장님한테 그 차용해서 빌려왔을 때 그 배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뭐 상당히 강도가 높은 거의 뭐 일반 군대 요새 이제 군대에 좀 많이 이제 편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크게 뭐 견주어도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본의 이제 그 훈련원의 그쪽에 이제 훈련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그걸 많이 저희들이 이제 발치도 좀 하고 했는데 상당히 하다합니다. 저희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실제적으로 이제 해군에 소속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군의 이제 이 경정이라는 게 배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일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 모터보트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항상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인명사고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규율도 엄격하고, 실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타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딱 2주 만에 12명이 퇴소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훈련하고 있는데 쉽게 하면 쌍소리를 하면서 나 이런 거 안 해. 왜냐면 특수부대 제가 알기로 해병대 출신의 교관이 오셔갖고 해병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데 어찌됐건 군대에서도 똑같이 해봤다고 걸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터보트를 타러 분명히 왔다고 했는데 1, 2주일도 아니고 한 달, 2달 동안 차량 멸종시켜 차량 멸종 자양호 의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지 정말 멘탈 붕괴되고 하는데도 견뎌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견뎌내준 동기들, 형들, 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더 오래 버티고 있고 왜 어려운 걸 아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정말 쉽게 하면
정신 세뇌받는 건가? 뭐 그런 느낌까지 받았으니까. 아 근데 진짜 그 자양자 우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신발을 색을 받았는데 이게 또 에어 신발이에요. 프로스펙스 에어 신발인데 자양자 우양을 얼마나 했든지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에어가 그 뭐지 바닥이 이제 다 닳아가지고 에어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걸을 때마다 이거 뚫더라고. 이거 완전히 여기가 군대인가? 뭐 일단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교관이 신현원 교관, 김원배 교관, 그리고 이제 뒤늦게 성영준 지금 직원 그분 하셨는데 그때는 바로 그 신현 교관이 해병대 훈련소에서 바로 제대해서 여기가 그때 이제 도끼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정말 어떻게 잡으려고 정말 그때는 배 타러 왔는데 배는 없고 모터보트는 없고 하는 게 체력 훈련, 제식 훈련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이게 선수가 우리가 배를 타는 선수인지 제식하는 사람인지 많이 헷갈려요, 저 선수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만둔 선수들이 좀 많았죠. 일기들을 선발해서 가리키고 있는 동안에도 경정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개장을 하겠다는 가정만 있었지 개장 날짜도 잡히지 않았던 상태에서 막연하게 진짜 경정 선수들을 후보생들을 뽑아서 그 눈밭에 굴리고 뛰고 매일 무슨 마라톤 선수들도 아니고 맨날 들고 뛰는 것만 가리키고 체력 훈련만 가리키고 참 일기들 많이 고생들 했죠. 말도 안 되는 진짜 UDT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진짜. 근데 그들이 지금 경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거의 한 6개월 교육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5개월 동안은 체력 훈련하면서 이제 그 심판 그 법규, 규정,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책으로 공부를 했죠. 이제 정비 같은 것도 책으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조정경 기자 있습니다. 조정경 기자 있고요. 아까 조주관이 말했다시피 전체적 보편적으로 학과과장하고 그다음 체력훈련이 중점 교육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 이제 정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뭐 조정실습이라고 이제 하는데 모터보트도 좀 메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접근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를 가르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교관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조정술에 대한 부분, 모터보트 조정술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은 안 됐고요. 학과의 중심하고 말 그대로 체력훈련 중심. 심지어 정비를 저희가 배울 때는 외계인 송지민 과장님하고 정성원 과장이 가장 전공자다 보니까 내부의 직원들마저도 이분들만큼 준비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송지민 과장님과 정성원 과장님 저희 실질적인 정비 교육도 일정으로 담당하고 계셨어요. 후보생이지만 저는 체력이 사실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냐면은 제 기억에 32, 33 이럴 때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막상 대학 졸업하고 사실은 운동이란 건 살 놓고 생활했었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활했던 이상으로 체력 훈련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정호도 아침 저녁으로 2바퀴씩 뛰어야 하고 한 바퀴 2바퀴 뛰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좀 군에서 하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트레이닝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적게 하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몸 구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파스를 제 기억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만 이상 썼던 것 같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주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잔디나 이런 거로 뛰면 또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이제 이게 잔디도 있고 우리가 이 미사리가 보면 이제 아스팔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굉장히 이게 체력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그 많이 이제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경정이라는 스포츠가 이 아마추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졸업을 해서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그 더 그 이런 체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멘탈적인 부분을 이 훈련 내용에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이제 엄하게 했던 부분이 결국 이제 인사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바로 그냥 그 인사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뭐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쪽은 이제 규모도 많고 선수층도 두텁고 그러지만은, 1년에 한 명씩 인사사고가 났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경정, 1952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일본에서 경정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인사사고가 이렇게 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이제 선생님도 이제 좀 신경을 이제 썼던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는 체육 전공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 왔기 때문에 이 조종호 한 바퀴 뛰는 게 벅차요. 그래가지고 그때 심판에게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은 이제 김정희 씨라고 9번하고 같이 모래주머니 차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 뭐 선수랑 견주어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체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하게 시킨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때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도 그 얘기하면 다들 상당히 이제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굉장히 강도를 높게 체력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났습니까를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뭐 그래서 군대식의 그 용어를 썼던 걸로 생각하고요. 밥 먹을 때는 군대하고 똑같이 식사 시작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끝나면 식사 끝. 그 대표가 외치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고 숟가락 넣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3번과 5번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걷질 못합니다. 3보 이상 했던 것 같은데 3보 이상이면 띠합니다. 이제 무조건. 이렇게 누군가의 모습에 걷는 모습이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단독 행동이 안 됐었고요. 2명, 3명씩 화장실 갈 때도 처음에는 모여서 그 정렬해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 활동은 일체 허용이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의복을 지급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후보생이 돼.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복종훈련부터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일체의 단결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식훈련을 가르쳤어요. 제식훈련만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제식훈련을 한 달 정도 하니까 이건 뭐 군대보다 더 잘해요. 진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일기 그때 생각하다 보면은 참 어이없기도 한데 제식훈련을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복종훈련을 가르쳤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의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불법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의 접촉 금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종훈련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따라서
정말로 그 A는 찬바람 부는 그것에 호껍데기 추리닝 하나 입고 하루 종일 달달 떨면서 이 경정에 살아있는 역사로 남아있는 우리 일기이기들 보면 참 감사하죠. 제가 군대가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똑같죠. 아침에 6시 기상하면 1.5km까지 무조건 일산 그냥 절길 뛸 때. 일어나면 보통 벚꽃이 바바지 펴. 입고 나와서 건포 마사지 한 20분 정도 하고 체조하고 그 다음에 뛰는 거죠. 1.5km를. 저기 조형물 한 바퀴 도는 거, 그 정도. 아침에 대충 찌면 아침에 1.5, 그러니까 식당 가기 전에 1.5km 뛰고 식당 갔다 와서 이제 똑같이 좀 휴식했다가 일과 시작되면 제가 생각에 하루에 우리 선수들 기본 25km에서 40km 기본 뛰었어요. 하루에. 하루 평균. 왜? 위사리를 이걸 도는 건 하루에 4-5바퀴는 기본이니까 이게 5km거든요. 4바퀴만 하면 4, 5, 20km잖아요. 근데 저녁에 개인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선수 같이 뛰었지만 기본 3번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러한 건 하지 마. 이러한 것은 해야 돼. 라는 어떤 라인을 거놓고 정확하게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그때 당시엔 거의 세뇌에 가깝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출도 없었어요. 저도 후보생들 일기 가르칠 때 건 3개월 동안 퇴근 없이 같이 지냈던 것 같고 주 야간으로 그냥 계속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는 게 복종훈련 시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불침번 깨워서 진짜 팬티바람에 눈밭에 굴리기를 하지. 이건 무슨 UDT 훈련하고 똑같아요. 진짜. 찬바람에 얼음에도 물속에다 넣지를 않나. 다 끄집어내서 또 밤에 들어가서 또 재우다가 또 깨우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간 게 뛰어났죠. 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게 일주일에 무조건 일주일에. 근데 그게 한겨울에 눈 있는데 그 자양자 오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에어가 다 터지는 그 운동화에서 갔다는 게 지금 그 같은 그 지나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다 놀랬어요. 그 우리 신발을 보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아니라 뛰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검단선. 단체를 하나로 결집하는 방법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극한에 따른 우리 강철부대도 나오고 그랬지만 해병대나 UDT나 우리 특전사나 강한 정신력 뒤에는 그만큼의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정훈련원에서 그 정도 강한 훈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UDT 교육을 또 한 번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